진짜 짝증나. 이런도 일일이 가르쳐야 돼? 나이 들면 집에서 쉬셔지. 청소부 주제에 왜 이렇게 느려? 진짜 짝. 사계절이 공장 단지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던 그해, 순자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같은 무게의 수레를 끌고 같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걸레를 비틀어 짜는 소리만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시간. 순자는 그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첫 달 윤대리는 순자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그림자가 순자를 지나칠 때에도 마주치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윤대리는 순자가 있는 장소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먼저 들리는 것은 구두가 바닥을 딱딱 울리는 소리. 그 소리 하나로 복도 공기의 온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 윤대리는 뒤에서 서류 뭉치를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창문 닦을 거면 자국 안 남게 해야죠. 유리 표면에 빛이 비쳐 아주 작은 얼룩이 보일 듯 말 듯 떠오르면 그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키곤 했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다시 적셔 그 부분을 닦았습니다.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이어서. 여름이 되던 무렵에는 휴게실 앞 작은 선풍기 아래 쓰레기 봉투가 터져 있었습니다. 커피가 엎질러져 바닥이 달라붙는 느낌이 났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찢어놓은 듯 봉투는 맥없이 풀려 있었고 바닥에는 컵라면 국물이 말라붙어 끈적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윤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쓰레기 위로 발끝을 올려 조금씩 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치우셔야죠. 순자는 손수레에서 새 봉투를 꺼내 천천히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닐 장갑에 국물 자국이 묻어나 장갑 겉면이 미끄러워졌지만 손놀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자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낙엽이 들이쳤습니다. 순자가 바닥을 쓸기 시작한 지 몇 분 후 윤대리가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복도 끝에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딘가 바쁘게 이동하는 사람의 걸음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 그 순간을 기다리는 듯한 속도였습니다. 그가 낙엽을 밟으며 멈춘 자리에서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대리는 바닥을 한번 보고 순자를 한번 보더니 짧은 말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런 건 아무한테나 시키는 줄 아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레로 복도 한가운데 떨어진 바람 자국을 조금 더 길게 닦아냈습니다. 겨울이 오면 히터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새벽 첫 시간 찬 공기가 복도를 채울 때면 순자의 손끝은 금방 굳어 걸레를 짜는 손목이 떨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히터 아래 작은 테이블에 윤대리가 종이컵을 올려놓았습니다. 컵 안에는 미지근한 물이 반쯤 담겨 있었고 그 물이 순자가 닦은 바닥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윤대리는 그 컵을 발끝으로 가볍게 찼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순자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바닥 미끄럽게 하지 마세요. 위험하잖아요. 순자는 말을 꺼내지 않은 채 수레에서 마른 걸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땅에 퍼진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가며 그 1년 동안 순자는 항상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항상 같은 곳을 먼저 청소했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아들 병원에서 온 메시지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정해진 간격으로 도착했습니다. 치료비 잔액, 정기 검사 일정, 이번 달 정산. 메시지를 본 뒤 순자는 늘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휴대폰을 천천히 끄고 손을 가볍게 쥐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시선을 길게 준 적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저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또 다른 계절로 넘어가려는 어느 날 순자가 닦아놓은 복도 위로 윤대리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예전과 같은 소리였지만 어딘가 달라진 속도로 순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건물 벽면에 붙은 금속 환풍구에서 얇은 수증기가 가늘게 빠져나오고 있었고 그 주변에 고여있던 무릉덩이에는 작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변함없이 첫 회의실을 닫고 난 뒤 2층 회계부 복도로 올라갔습니다. 밤새 켜진 난방기 때문인지 복도 공기가 미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걸레를 바닥에 대며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복도의 한쪽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바닥에 길게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걸레질에 맞춰 은근히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하이힐이 마룻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인 리듬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이며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몇 초 뒤 윤대리가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하이힐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얇은 굽이 달린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구두 끝은 반짝이며 복도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종이 뭉치를 허벅지에 한번 툭 쳐 정리했습니다. 서류가 바람에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자가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본 윤대리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 짧은 한마디. 순자는 걸레를 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대리는 종이 뭉치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쪽은 왜 아직도 젖어 있어요? 그가 가리킨 곳은 방금 순자가 닦은 자리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작게 남아있는 물기처럼 보이는 부분.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다시 들고 그 부분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대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 거긴 말고. 그는 다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반사광 때문인지 물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까지 걸레를 옮겼습니다. 다소 구부정해진 허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윤대리는 서류 한 장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공기 중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순자의 앞쪽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발끝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죠. 순자는 종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허리를 굽히자 등골이 잠시 떨렸고 그 떨림이 손끝까지 번졌습니다. 순자가 종이를 건네려 하자 윤대리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의 손에 든 종이를 시선만 따라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여기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냥 버리세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그때 윤대리가 뒤쪽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을 이래 하니까 문제지. 그 말은 순자의 등 뒤에 느릿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종이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대리는 복도 벽에 놓인 공기청정기를 보더니 갑자기 전원 케이블을 쭉 당겼습니다. 코드가 빠지며 짧은 딱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말했다. 이거 먼지 쌓이면 안 돌아가는데. 청소 제대로 했어요?
순자는 청정기 뒤쪽으로 몸을 낮춰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기 사이에 손을 넣는 동작 때문에 손등에 긁힌 자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피가 맺히기 전 붉게 올라오는 자국이 형광등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윤대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그의 턱선이 살며시 굳어졌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그는 말끝을 길게 끌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복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넓게 퍼져 서로 겹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종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이 잠시 멈춘 듯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대리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옆으로 고개를 젖히며 말했습니다. 이거 주워서 정리해요. 제가 바빠서요.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한 장씩 천천히 모았습니다. 구부린 자세가 오래 이어지자 허리가 굳어 올라올 때 더딘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서류를 모으는 동안 윤대리는 휴대폰을 보며 퇴근하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복도 한가운데에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늙었다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이 끝난 뒤 그는 복도를 떠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사라지자 형광등의 미세한 소음만 조용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두 손으로 꼭 모아들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자 허리가 천천히 펴졌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종이는 아직도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언가 오래된 것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새벽 공장은 기계의 숨 같은 미세한 진동만 바닥을 통해 울리고 있었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벽을 타고 낮게 흔들렸고 그 소리 속에서 순자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술에 박히는 바닥의 작은 틈을 지나며 짧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마저 새벽 시간의 정적에서는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듯 손에 끼워진 장갑 끝을 한번 눌러 정리했습니다. 손등에 남은 긁힌 자국은 얇게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형광등 불빛 아래서 여전히 희미한 붉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평소와 똑같은 순서로 창문을 닫고 책상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움직임은 어딘가 조용히 변해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좁은 공간 안에 오래된 박스와 청소용품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 안을 둘러보다 천천히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스 안에는 예전부터 쓰던 공용 청소도구와 고장난 작은 캠코더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쪽에 테이프가 끊어진 낡은 CCTV 카메라 부품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장난 캠코더를 손으로 들어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렌즈 표면에는 손때가 옅게 묻어 미세한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캠코더를 뒤집어 배터리 부분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빈 공간 속에서 오래전 빠져있던 메모리 카드 자리가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더 꺼내 그 안에서 작고 검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그 USB는 라벨이 벗겨지고 모서리 한쪽이 달아 있었지만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창고 구석에 쭈그려 앉아 캠코더에 USB를 끼웠습니다. 작은 딸깍 소리가 고요한 공간 안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캠코더를 다시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전원 버튼 위에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잠시 멈춘 뒤 순자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캠코더의 오래된 액정이 미세한 지직거림과 함께 켜졌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녹화 기능은 살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고 문틈을 통해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거리에 걸어두었던 낡은 앞치마 속 안감에 캠코더를 조심스럽게 고정했습니다. 천이 두꺼운 곳을 찾아 움직이지 않도록 꾹 눌러 고정한 뒤 앞치마를 다시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앞치마의 무게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뒷모습을 창고 유리반사로 확인했습니다. 캠코더의 실루엣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의 주름과 그림자가 기기 라인을 자연스럽게 가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평소와 다른 깊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무렵 사무실은 직원들의 발걸음으로 조금씩 소리가 살아나는 시간대였습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두드림, 서류 넘기는 소리들. 순자는 윤대리가 자주 지나는 복도를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치마 안쪽의 캠코더는 작은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된 채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복도 끝에서부터 윤대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자는 걸레질을 이어가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치마 안쪽에서 캠코더의 빨간 불빛이 작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윤대리는 순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종이컵 위에서는 약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순자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이 속도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레를 조금 더 세게 눌러 바닥을 닦았습니다. 윤대리는 손에 쥔 종이봉투를 순자 옆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봉투 속에서 과자 부스러기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치우고 가세요. 순자는 수레에서 빗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라 날 부스러기를 모으며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앞치마 속 카메라는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윤대리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보고 있더니 문득 순자의 어깨 위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뭐죠 그거? 순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윤대리는 곧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한 듯 머리를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수레를 잡은 손에 잠시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형광등 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빛 사이로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순자의 하루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작은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던 늦은 오후 작업장 바깥에서는 트럭이 레일 위를 지나가며 철제 소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그 울림이 본관 건물까지 낮게 진동을 남겼습니다. 순자는 오늘 마지막 구역인 3층 복도 청소를 끝내고 손수레를 끌어 창고 앞에 섰습니다. 창고 문은 오래된 경첩 탓인지 열 때마다 약한 마찰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높은 굽도 아니었고 평범한 속도의 걸음이었지만 익숙하게 들리는 발소리였습니다. 윤대리였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열쇠 뭉치를 휙 흔들며 창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손수레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윤대리는 창고 문을 지나치려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컵을 바라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여기에 가까운 쓰레기통이 없네.
그는 커피컵에서 남은 액체를 창고 앞 바닥에 살짝 기울였습니다. 검은 타일 위로 갈색 액체가 가늘게 흘러 좁은 선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커피 자국을 닦는 동안 윤대리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 어두운 공간 사이로 먼지가 떠오르며 공기를 타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윤대리는 서류 보관용 철제 선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선반에는 과거 사고 기록, 사내 보고서, 근태 서류 같은 라벨이 붙은 박스들이 차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열쇠 뭉치에서 작은 금속 열쇠 하나를 빼 가장 아래 칸의 서류 박스를 열었습니다. 금속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창고 안쪽 벽에 튕겨 반사되었습니다. 순자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지만 창고 안에서 나는 작은 움직임들을 천천히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윤대리는 박스 안의 서류를 아무렇게나 꺼내 한 장씩 대충 넘겼습니다. 종이가 넘어갈 때마다 건조한 마찰음이 낡은 창고 벽면에 얇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 장의 두꺼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5년 전 사고 보고서 부상자 기록 포함이라고 인쇄돼 있었습니다. 윤대리는 그 문서를 손바닥으로 2번 두드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 2번째 장, 3번째 장 그의 손가락이 4번째 페이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이 흑백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밤거리, 울퉁불퉁한 도로 위에 엎드려 있는 남성 한 명, 그리고 그를 부축하는 여성 한 명의 그림자. 사진 속 여성은 작고 마른 체구, 짧은 파마머리, 낡은 겉옷. 윤대리는 사진을 가까이 당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조그맣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김순자. 순자라는 이름 위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얇은 광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윤대리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가며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의 눈이 사진 속 여성의 실루엣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사고 당시 부상자의 진술 요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윤대리의 시선이 중간 문단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문단 한 줄 위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술 취한 남성을 도로 한가운데서 발견, 위험 상황이라 급히 부축해 옆으로 이동시킴. 그 문장 아래 작게 덧붙여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상자 발생 중상, 현재 치료 지속 중. 윤대리는 그 문장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에서 문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서를 한 장 더 넘기자 병원 이송 기록이 보였습니다. 환자명, 부상 부위, 보호자 이름. 그리고 페이지 가장 아래에는 좁은 글씨로 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듯 윤대리는 잠시 종이 위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이 가슴에서 목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 듯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순자의 걸레 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방울이 철제통에 떨어지며 짧은 물소리를 냈습니다. 윤대리는 문서를 다시 덮으며 잠시 문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걸레를 비틀어 짜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조금 느렸지만 동작은 일정했습니다. 윤대리는 문서를 박스에 넣으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서를 다시 꺼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사진 속 도움을 주는 여성의 실루엣이 복도 끝 형광등 아래서 순자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문서를 천천히 덮고 박스를 잠갔습니다. 열쇠 소리가 한 번 크게 울렸다 사라졌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조금 느려졌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도 억눌린 듯 낮게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가 지나가는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치마 안쪽에서 작게 전멸하는 빨간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윤대리는 처음으로 순자를 향해 시선을 길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작은 혼란이 조용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 작업장 곳곳에 회의가 끝난 직원들이 흩어져 있었고 사무실 복도에서는 프린터가 문서를 밀어내는 소리만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3번 회의실 앞에서 바닥을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미는 소리가 마치 한 줄의 긴 호흡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람처럼 빠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함이 묻어있는 리듬이었고 발소리가 가까워지며 서류 냄새가 옅게 스쳤습니다. 윤대리가 붉어진 얼굴로 복도를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몇 시간 전 열람했던 5년 전 사고 보고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 앞에서 멈추며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이거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에 걸린 듯 입술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걸레를 비틀어 짜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양쪽 복도에서 움직이던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오늘따라 조용해 보이던 사무실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대치가 평소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윤대리는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에 남아있는 자국은 그가 얼마나 급히 가져온 것인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당신이에요? 순자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림자 같은 실루엣은 분명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리, 엎드린 사람, 그를 끌어내는 여성.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지도 숨을 들이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윤대리는 종이를 들고 흔들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말 좀 해봐요. 이게 그 순간 순자는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말을 끊는 손짓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동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손바닥을 펼친 채 윤대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윤대리는 순자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순자의 앞치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천이 느슨해지며 안쪽에서 작은 검은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고 낡은 캠코더.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 장치로 옮겨갔습니다. 순자는 캠코더를 꺼내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포개진 두 손 사이 렌즈에는 직원들의 형광등 불빛이 작게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윤대리가 불안한 눈으로 장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순자가 캠코더 측면의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낡은 기계에서 나는 특유의 짧고 얇은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복도 위로 음성 하나가 거꾸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늙었다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건 아무나 시키는 줄 아세요? 바닥 미끄럽게 하지 마요. 진짜 답답하네. 음성이 시작과 끝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윤대리는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야. 순자는 캠코더를 끈 뒤 앞치마 안에서 또 다른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윤대리가 어제 뿌리치듯 떨어뜨렸던 서류 사이에서 발견된 조각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펼쳐 윤대리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작은 글씨로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사고의 부상자, 동일 근로자 보호자 김순자. 윤대리의 손이 서류를 붙잡는 순간 종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에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작게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복도 전체에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을 들쳐 옮겼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안쪽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남자와 그 옆에 앉아 있는 자신,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쓴 부상자 2명이라는 기록이 작게 찍혀 있었습니다. 윤대리는 사진과 문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가라앉지 않은 듯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 가까이 가져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 순간 복도 전체가 누군가 손으로 공기를 눌러놓은 듯 움직임을 잃었습니다. 직원들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구두 소리도 프린터 소리도 모두 멈춘 듯 했습니다. 순자는 캠코더를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윤대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손술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레를 밀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평소와 같은 속도였지만 직원들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지나가고 남은 복도에는 방금까지 존재하던 가벼운 비웃음이나 명령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캠코더의 끝난 음성과 윤대리의 들숨과 날숨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순자의 침묵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뒤집는 칼날 같은 힘이 되어 복도 한가운데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저녁 공장 주변에는 트럭 한두 대가 지나가며 남긴 진동만이 땅속에서 오래 울리고 있었습니다. 본관 건물 1층 복도는 하나둘 꺼진 형광등 사이로 어두운 그늘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업무가 끝난 직원들은 이미 돌아가 빈 사무실에서는 PC 본체의 작은 팬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대리는 사무실 한쪽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늘 순자가 꺼내놓았던 사고 보고서와 출력한 병원 서류들이 뒤섞여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휘어지도록 여러 번 손이 지나간 흔적이 종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가장 위쪽의 병원 기록을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5년 전 날짜, 응급실 접수 시각, 부상자 이름, 보호자 이름이 한 줄씩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부분에 적힌 이름에서 윤대리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환자명 김도훈, 보호자명 김순자. 그의 눈이 그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부상 원인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던 연령 미상 성인 남성 구조 중 부상 악화. 문서의 줄 끝부분에는 얇은 볼펜 글씨로 중상, 지금도 재활치료 중이라는 메모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대리의 손끝이 종이를 덮으려다 무언가 기억을 더듬듯 다시 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회의실 문을 열고 조용한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느렸고 바닥과 구두 사이에서 작은 마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지하철역 쪽으로 이어지는 회사 뒷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의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는 병원 주소를 검색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로비는 늦은 시간에도 흰색 조명이 반사되어 조용한 밝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접수창구 옆 안내 표지판을 바라보더니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 난간 아래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퇴행기 환자들의 낮은 대화음, 복도 간호사의 먼 구두 소리. 그러다 그 소리들 사이에 어딘가 낯익은 울림이 섞여 들렸습니다. 윤대리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중간 계단 위에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2층 복도 한쪽 오래된 세미투명 커튼 뒤 침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누군가가 천천히 오른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한번 손가락을 펴기 위한 듯 아주 느린 동작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보는 동안 윤대리의 코트 소매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로 올라가 커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집중하면 들릴 듯 말 듯한 산소 장치의 일정한 리듬 소리만 좁은 공간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잡아당기지 않고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남성이 상반신을 약간 기울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5년 전 사고 기록 속 사진보다 더 말라 있었고 얼굴 오른쪽 턱 아래에는 얇은 흉터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성은 왼손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른손이 작게 떨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병원비 영수증과 작은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 옆에는 손때 묻은 작은 사진 한 장이 엎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반년 전의 모습으로 보이는 순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대리의 손끝이 누군가에게 밀린 듯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바지 옆 솔기에 붙어 있던 손이 살짝 굳어 움직임을 잃었습니다. 그는 커튼 틈에서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 뒤꿈치가 바닥을 스쳤고 그 소리가 복도에 작게 퍼졌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그대로 복도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양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생수병과 봉지죽 한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대리를 보고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좁은 복도 하나만큼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열지 않고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대리는 벽보다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왜 말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윤대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다 닫히며 숨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비닐봉지를 가슴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기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기 누운 아이가 당신 대신 차를 맞았습니다. 그 말은 크지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대리의 귓가로 도달하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린 듯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를 더 바라보지 않고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안쪽 침대 위를 비쳤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대리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창밖으로 도시의 밤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은 그의 시야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5년 전 밤거리, 재활 침대 위의 남성, 조용히 손을 잡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고 지나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듯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닫으며 윤대리를 향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오랜 시간의 무게를 조용히 안고 있었습니다. 윤대리는 끝내 말을 찾지 못한 채 빈 복도 한가운데서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회사로 발걸음을 되돌릴 때보다 더 어둡고 더 무겁게
복도 깊숙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윤대리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본관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천천히 울렸습니다. 회사의 공기가 어딘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무실 내부의 움직임도 서둘러 흐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언제나처럼 손수레를 끌고 첫 구역인 1층 로비로 향했습니다. 거울처럼 닦여있는 대리석 바닥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 달리 기다렸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잔을 들고 서 있으면서도 순자가 지나갈 때 작게 길을 비켜섰습니다. 많지 않은 움직임, 짧게 끊기는 대화들, 복도에서 들리던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순자가 쓰레기통 앞에서 봉투를 바꾸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윤대리였습니다. 그의 셔츠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눈가 주변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의 바로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할 듯 입술이 움직였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지도 그에게 시선을 주지도 않고 봉투를 갈아 끼운 뒤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후 윤대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그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목을대가 꼼틀거리며 숨이 위로 밀리는 듯 했지만 끝내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작게 고개만 숙인 채 손술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한 발 옮기자 윤대리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이번에도 말음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진 도구를 억지로 움직이려는 듯 어딘가 뻣뻣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다른 날과 같은 속도였습니다. 윤대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끝은 주머니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실 불이 꺼졌다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사장과 인사팀장이 나왔습니다. 사장의 표정은 무겁게 굳어 있었고 인사팀장의 손에는 작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사무실 전체로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면담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직원들이 자리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캐비닛을 닫았고 누군가는 모니터를 바라본 채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윤대리는 자리에 앉아 한동안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크게 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 손끝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였고 손등 위 혈관이 미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순자가 3층 복도를 청소할 시간. 조용한 복도에 걸레가 바닥을 문지르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사장과 인사팀장이 윤대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렸고 윤대리의 시선은 바닥 타일에 박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청소를 멈추자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팀장도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대리는 순자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 채 몇 발짝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사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말 이후로 복도에는 순자의 호흡만 가볍게 들렸습니다. 인사팀장은 짧게 말을 이었습니다. 처리 절차는 곧 정식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순자를 바라보며 작게 목례를 했습니다. 윤대리는 말을 꺼낼 것처럼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장과 인사팀장은 윤대리를 데리고 다른 복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동안 순자는 손수레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바닥 위에 작은 먼지들, 형광등 빛이 드리워 놓은 그림자들, 그 사이를 걸레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날 회사는 어딘가 싱겁게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문이 세게 닫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복도 끝 순자의 뒷모습만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또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금이 가고 무너지고 뒤섞였던 모든 것들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초봄의 햇살이 병원 앞 가로수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마다 작은 빛 조각들이 땅 위에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머플러를 느슨하게 두른 채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고 손가락 2개가 아주 작게 움직이며 천천히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한번 바라보고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어제보다 덜 무겁고 조금 더 따뜻한 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 벤치 근처로 도착하자 순자는 휠체어를 멈추고 아들의 무릎에 작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담요 끝자락이 흔들릴 때 바람이 그 움직임을 받아 살며시 흔들어 주었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조각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그 아래로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의 가방 속에서 작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은 짧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번호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새로 배정된 고객센터 직원이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순자에게 안내한 내용들을 최종 전달하기 위해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업체 변경에 따른 근무 이전, 다음 주부터 새로운 청소 인력으로 정식 배치되십니다.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감싸쥐었습니다. 손등 아래 오래된 흉터와 새로이 생긴 옹기가 서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손가락 하나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음이라 하기엔 너무 작고 표정이라 하기엔 너무 잔잔한 그저 오늘 하루가 조금 더 괜찮다고 말해주는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본관 복도에는 관리팀 직원 둘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징계 문서와 관련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대리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못한 서류들과 어제 입은 그대로의 코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읽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작은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비친 햇살은 그의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들을 비췄습니다. 그중 한 장에 흑백 사진이 살짝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 위에 손을 올리지 못한 채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떨어진 그림자가 시간에 따라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작게 따스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등을 감싸 쥔 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오늘 조금 더 걸어볼까?
아들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 하나에 순자의 손끝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정원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녀의 걸음은 어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조용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는 천천히 기울며 정원길 위에 길고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순자와 아들은 아주 작은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